강원 남부 산지에 10cm 안팎의 눈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밤 9시를 기해 강원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강릉의 한 신축 주택에 다른 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가 재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가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태백과 정선, 강원 남부 산지엔 오늘 밤까지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영동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 강원 산지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4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삼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 내일 오전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가 주택 신축 공사에 재사용됐다며 집주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재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을 다 지은 후 재시공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공업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준공된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일러를 가동하자 방바닥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립니다. 바닥재가 방음에 취약하고 난방 시 물이 새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집주인은 결국 집을 지은 지 1년 반 만에 3층과 4층의 바닥을 전부 뜯어 재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바닥재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쓰던 단열재, 관급 제품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관급 제품을 조금 남으니까 그걸 여기다 다 깔은 거예요. 취재 결과 바닥 시공에 사용된 자재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던 관급 자재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리우레탄 기포 단열재라고 불리는 이 자재는 건물 내부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에 부착하는 단열재로 업계에서는 바닥 난방용 자재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난방의 바닥 같은 데는 우레탄 단열재를 잘 안 씁니다. 이 우레탄 단열재는 말 그대로 결로라든가 단열 목적이 사실 주거든요. 집주인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재사용해 집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건 노후에 정말 은퇴 후 어머니, 친정어머니, 진짜 고령의 어머니도 계시고 노후에 진짜 은퇴 후 내 삶인데 이 내 삶의 터전을 진짜 완전 다 짓밟혔는데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보유했던 재고 자재를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반문했고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까지 해줬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해 광복절 무렵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는 친일파 강원도지사와 시장 군수 그리고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전임 강릉시장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고성군이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추진했지만 고성군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속초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도내에선 처음으로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MBC는 지난 1908년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이기, 이후 1928년 일본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받은 친일파였고 천년고찰 건봉사에 친일파 작곡가 조명암의 비가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비와 나란히 서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고성군은 도내 최초로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입법 예고까지 마쳤지만 고성군 의회가 조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정 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 그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라든가 이런 쪽에 조회를 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초라도 그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이후 속초시 의회가 김명길 의장의 대표 발의로 속초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추진해 12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속초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해 속초 시민의 애국, 애향심을 높이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를 의회 주도로 행정과 협업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일파 강원도지사의 친일 행적 표기와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던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강릉시는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제5대 시장 한동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년에 일제잔재 청산 조례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 현재 그 자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현재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와 도내 17개 시군에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일제잔재 청산에 관심을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춘천시 소양동의 한 도로. 얼핏 보면 평평한 도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차가 계속 덜컹거립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도색이 다 벗겨져 있고 과속 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춘천에는 1000개가 넘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 서면의 또 다른 도로. 과속 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데다가 주변에는 가로등마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곳으로 가는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과속 방지턱 때문에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육안상은 잘 안 보여. 밤에 야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페인트 칠하는 게 야광에 빛이 나는 페인트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빛을 반사하는 도료로 칠해져야 하고 주변에는 교통 안전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지침을 무시한 과속 방지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과속 방지턱을 1,400개로 파악하고 있지만 어디에 설치됐는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과속 방지턱을 넘는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급하게 조작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과속 방지턱.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6.25 참전용사들의 안보 강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난 지 벌써 70년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이 점점 줄고 있어 이들이 겪었던 기억을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6.25 전쟁 강연이 한창입니다. 72년 전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재미도 없고 졸릴 법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전용사가 전하는 경험담에는 흥미가 생깁니다. 특히 학생들보다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던 참전용사를 직접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신 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갔다고 하니 그냥 비슷한 상황이었겠다 해서 더 와닿았고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언제,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또 가족을 잃었는지 그동안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좀 수월했다는 생각도 들고 저와 또래인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의 평균 나이는 92세. 점차 세상을 떠나는 참전 용사들이 늘면서 원주 지역 참전 유공자 회원 수는 2년 전보다 3분의 1, 4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감소폭은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진전이 없습니다. 증언을 문서로 기록하는 참전 수기 제작은 2011년 이후 후속 작업이 없고 참전 유공자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도 진행됐지만 유해 발굴 사업 대상지를 찾기 위한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후손들에게 더 전하고 싶지만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참전 용사들의 말입니다. 정부에서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든가 이 교육청 한다든가 해서 이걸 좀 더 학생들 많고 적고 간에 또 노인들을 좀 찾아가서 그런 것도 좀 이야기도 듣고 이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6.25를 겪은 참전 용사들의 경험을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실시한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와 박상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박상수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원도 의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 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무죄가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속초시가 조양동 일대 악취 문제와 관련해 대포 농공단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악취 유발 업체들의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홍기 부산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쌓아놓은 부산물을 악취 원인으로 판단하고 야적 금지와 처리 능력 초과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재료 반입 물량을 조절할 것 등을 주문해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2,210명이 새로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53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81명, 속초 166명, 동해 134명, 삼척 68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3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48.2%며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은 10.9%입니다. 평창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월드 서밋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유치한 국제 행사에 김진태 도지사가 예고 없이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행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평화 증진 논의에 참여하고 2024 청소년 겨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비공식 회담도 잡혀 있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돌연 불참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